그래서 그냥 프린트 그 마지막에 있는 요거 괄호로 되어 있는 거 프린트 그냥 하나하나 일단 차분히 쭉 다 설명할 건데 이미 대부분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쭉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BH2. 자, BH2의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시작을 해보면 BH2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그려야만 합니다. 이건 뭐 다른 형태로 그릴 만한 건덕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 게 BH2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릴륨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소 하나 공유, 수소 하나 공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처음 보는 물질들도 어떻게 결합할지 그리고 그 결합한 결과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고 어떤 성질을 갖게 될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 있는 거는 선생님 여기 있는 거 공부 안 했더니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일단 지난주 수업 내용을 기억한다 해서 생각해서 떠올려야 되는 게 가깝습니다. 물론 지난주 수업 내용도 모르겠어요가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고민해본다, 생각해본다의 문제에 좀 더 가깝거든. 그래서 일단 BH2는 이런 형태로 생겨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쌍끼리 제일 머니까 구조식은 그냥 요렇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얘 옥텟 규칙을 만족하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베릴륨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전자 끝. 베릴륨이 옥텟 규칙을 만족 못합니다. 그리고 공유전자쌍은 세면 되지 그냥 하나, 둘, 두 쌍. 비공유전자쌍 없음.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도 그러니까 당연히 없고요. 그냥 비공유전자쌍 다 없어요. 그 다음에 분자구조 BH2 분자구조 뭡니까? 직선형. 그 다음에 저 뭐야 평면구조 여부는 그쵸 평면 직선형이면 전부 다 평면 구조입니다. 그냥 간단해. 직선이라고 하는 건 선인데 선은 평면상에 표현되잖아. 그러니까 분자구조가 평면상에 표현이 되냐 안 되냐로 나누는 게 평면 구조냐 아니냐인데요. 직선형이면 일단 무조건 평면입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 여부 하면 그냥 동그라미 정도만 쳐도 돼요. 그리고 결합각은 직선형 그쵸 180도. 그리고 무극성이죠. 극성 무극성은 극성 무극성은 원래는 너네가 그 뭐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냥 우리가 제일 편하게 판단하는 게 뭐였다.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무극성, 있으면 극성 이런 식으로 일단 편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중심원자인 베릴륨한테 비공유전자쌍 없으니까 그냥 무극성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서 BH3도 똑같이 이 뭐야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해보면 얘는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사실 얘도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얘는 원래 이 루이스 전자점식 자체도 구조식을 반영하도록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는 일단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도 돼 저렇게 그려도 돼가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그리셔야만 합니다. BH3의 구조식은 그냥 저렇게 그려야만 해요. 그쵸? 이거 뭐야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 제일 멀어질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옥텟 규칙 만족? 안 하고 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세 쌍 비공유 제로 중심원자 비공유 제로 그리고 얘는 무슨 형? 네,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면 구조야 아니야? 맞아요. 네, 이름부터가 평면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평면 구조겠지. 원래 삼각형 자체가 평면 도형이잖아요. 뭔 면체 이런 게 입체 도형이고 각형 이거는 평면 도형이지. 그리고 결합각 120도 극성 무극성 무극성 비공유 없으니까 BH3 이렇게 하면 끝. 그렇죠? 자 CH4는
루이스 전자잠식 하면 중간에 탄소를 기준으로 얘는 루이스 전자잠식을 그냥 이렇게 그려야만 합니다. 요거 말고는 다른 뭐 선택지도 없어요. CH4는. 그리고 얘 구조식은 본인이 좀 입체적으로 그렸으면 그려도 되는데 CH4 구조식 그냥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우리가 평면상에 표현할 땐 그냥 저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구조식 저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입체 형태를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다 표현해서 가도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 만족? 하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인전자쌍? 네 쌍. 비공인전자쌍? 0. 중심원자의 비공인전자쌍도 그래서 여전히 0이고요. 우린 얘가 실제로 입체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다? 정사면체. 그리고 얘는 입체 구조죠. 평면 구조 아님. 그 다음에 결합각은 109.5도 가 되겠고요. 극성, 무극성? 무극성. 무극성인 이유? 이거 비공인전자쌍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NH3. 루이스 전자잠식은 어떻게 돼? 질소 해놓고 질소 비공유 하나 놓고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거니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NH3고요. 얘는 구조식을 표현하면 얘도 그냥 편의상 요 정도로 표시하는 것 정도도 괜찮긴 합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얘는 입체형을 좀 그려줄 수 있으면 좋긴 좋아요. 이런 형태로 입체형을 그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저 BH3처럼 그려서는 안 되지. 왜? 비공인전성이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 하고요. 공인전자쌍? 3쌍. 비공인전자쌍? 1쌍. 그리고 질소 중심원자의 비공인전자쌍? 1쌍. 중심원자가 누구예요? 이런 건 안 물어볼 거 아니야. 지금 너네 딱 봐도 중심원자가 누군지 보이잖아요, 지금. 그쵸? 아, 그 다음에 뭐야? 얘는 형태가 요거? 그쵸? 삼각불형이죠. 그래서 삼각불은 입체도형이지? 그래서 평면구조? 아니다. 결합각은? 107도.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왜? 여기 중심원자의 비공인전상 있잖아, 이제. 그냥 있으면 극성입니다. 있으면 무조건 극성이야. 없을 땐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고민해봐야 될 요소가 뒤에 보면 있겠지만 비공인전상이 있을 땐 무조건 극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H2O. 자, 얘도 루이스 전자잠식을 그릴 때 그냥 제일 편하게 그릴 수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고요. 요거를 구조식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많이 그려요. 근데 그냥 우린 이쪽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구조식은 요렇게 그려줘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이거 빙글빙글 돌리는 거 정도야 괜찮은데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옥텟 규칙 만족? 해요. 뭐 세보기만 해도 알 수 있잖아. 산소 8개의 전자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 2쌍,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 2쌍. 형태는 구분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렇게 생겨먹은 걸. 구분형의 결합각은 104.5도인데 이 구분형은 당연히 뭐냐? 당연히 평면구조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은 한 평면상에 존재해요. 원래 선 두 개는 평면 하나를 결정한다가 원래 수학에서의 공간과 그 평면의 개념이란 말이야. 원래 수학에서의 면의 개념이 두 개의 선이 하나의 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비공유전상,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상이 있었으니까 극성으로 끝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F. 자, 얘는요, 그냥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구조식은 H 짝대기 F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 공유 전자쌍 한 쌍이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세 쌍. 그리고 얘한테서 중심 원자는 플로린으로 보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수소는 항상 중심 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수소는 원래 중심 원자가 아예 될 수 없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빼고 나머지를 중심 원자라고 보면 돼. 그래서 HF에서는 F를 중심 원자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직선형이라고 부를 수는 있고, 그리고 평면 구조냐? 당연하지. 직선형이니까. 근데 결합각은 없습니다. 얘는 결합각이 그냥 아예 없어요. 굳이 말하면 360도지. 왜냐면 결합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면 공유전자쌍과 다른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이거든. 그래서 얘는 공유전자쌍 여기 있고 이거 말고 다른 공유전자쌍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360도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어. 근데 요건 좀 중요해. 그러니까 결합각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 사이의 각도여야 돼요. 각도 계산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합, 이거 각은 안 물어볼 거니까 그냥 짝대기, 제가 이렇게 짝대기 해놨고, 직접. 그리고 극성이겠지, 이건. 그쵸? 자, 그 다음에 있는 PCL3부터는 루이스 전자점식하고 구조식 정도만 그려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말로만 쭉 할 거예요. 자, PCL3는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왜? P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이거고요. 왜? P는 15족이니까. 그리고 염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17족이니까 이거잖아. 그럼 결합 찾으면 이렇게 한 번 공유, 두 번 공유, 세 번 공유해서 PCL3가 되는 걸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된다고. 그럼 얘 구조식 그리면 어떻게 되냐? 아, 이것도 그냥 귀찮아. 얘처럼 하면 되죠. 얘처럼 그리면 됩니다. 정확하게. PCL3는 NH3와 구조식이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해요. 그냥 세보기만 해도 만족한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한다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이 세 쌍. 그쵸? 하나, 둘, 셋 공유하고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10개가 되죠. 근데 그 중에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제 NH3랑 똑같으니까 뭐야? 삼각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평면 구조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결합각은 107도가 되는 거고 극성 여부는 극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SCl2는 어떻게 되먹었냐? 자, SCl2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런 식의 그림, 저런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아니고 CL 여기다 해도 돼요? 네, 돼요. 양쪽으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L을 양쪽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저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CL을 양쪽으로 해버리면 니들 스스로가 뭐라고 착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직선형이라고 착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한쪽에 몰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H2O 때랑
비슷한 흐름이겠지.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 8쌍,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 2쌍 이렇게 세가면서 적어도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분자구조는 구분형, 평면구조 오케이, 결합각은 104.5도, 그리고 극성. 자, Cl2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거고요. 구조식은 이겁니다. 저거는 뭐, 그렇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 공유전자쌍 1쌍, 비공유전자쌍 6쌍,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 6쌍 하시면 돼요. 어차피 CL밖에 없으니까 중심도 CL이지 뭐. 그래서 그냥 6쌍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구조 직선형, 평면구조 맞고, 결합각은 안 물어보겠죠. 360도 막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무극성입니다. 얘가 무극성인 이유는 공유결합 자체가 무슨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뭐라 그랬어? 정균 성도가 같은 원자끼리인데,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원소끼리 결합을 하면 그때는 둘의 정균 성도가 같으니까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야. 그럼 분자도 무조건 무극성이야. 근데 정균 성도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가 결합할 때는 결합 자체는 일단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서 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었던 거고, 그 쌍극자 모멘트가 이런 애들한테선 합이 0이 되니까 무극성이 됐던 거고, 이런 애들은 합이 0이 아니니까 극성이 된 거고. 근데 Cl2 얘는 애초에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고. 오케이? 구분해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없지. 아니지만. 됐죠? 이제 아랫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이제 지울게요. 자, 위에 줄은 거의 그냥 지난주에 했던 거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들인데, 이제 아랫줄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나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CO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될 거고, 산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놓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알맞게 결합시키려면,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알맞게 결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탄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2개가 형성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잖아. 요거 하나 하고 여기도 산소 그냥 갖다 놓고 요거 하나 이렇게 형성하기에는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 못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옥텟 규칙을 추가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는 거죠. CO2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린 이걸 통해서 뭐 구조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중결합. 그렇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은 그쵸? 4쌍인 거고요. 비공유전자쌍 4쌍이죠. 4쌍이죠. 그쵸? 비공유전자쌍 4쌍이고, 근데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 없고요. 그리고 분자구조는 직선형이죠. 그치? 얘는 요거랑 요거랑 뭐야, 전자쌍 반박 원리 해주면 되는 거잖아. 서로 제일 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형. 그래서 평면구조 맞아요. 직선형은 무조건 평면구조. 결합각 180도. 극성, 무극성, 무극성이죠. 왜? 중심 원자인 탄소한테 비공유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네. 이해되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산소
네. 쌍으로 돼 있어요. 네네, 쌍으로 돼 있어야 되죠.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해놔. 그러면 질소 둘을 결합시킬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여기 공유결합 한 번. 근데 아직 옥텟규칙 만족 못하니까 어떻게 해? 하나 더 가져와서 한 번 더. 근데 아직도 안 되니까 하나 더 가져와서 한 번 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흔하게 적어주는 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이거 이렇게 찍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거 요 가운데 있는 삼중결합은 요렇게 찍어야 돼요. 요렇게가 아니라. 그래서 요게 이제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고 질소가 삼중결합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뭐냐면 반대로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질소가 삼중결합을 한다라는 걸 떠올리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점식을 보니까 아 질소끼리 결합할 거면 삼중결합하면 되겠네 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질소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공유 3번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3번의 공유 결합을 하고 싶어 할 거니까 이 비공유전자쌍은 원래 만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 할 거고요. 공유전자쌍 3쌍이고 비공유전자쌍 2쌍이고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도 2쌍이고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죠. 같은 직선상에 있고. 그리고 직선이면 평면 구조 맞죠? 그리고 결합각은 180도라고 보면 안 되고 360도라고 보는 형태가 되는 거지 얘도. 그래서 짝대기 제가 해놨고요. 결합각 물어볼 일 없고 극성 여부는 무극성입니다. 왜?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얘도 같은 원소끼리 결합했잖아. 그래서 산소도 어떻게 돼? 산소도 옥텟규칙을 둘 다 만족하고 싶으면 딱 요렇게 그러니까 이중결합 형성하면서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찾아줄 수 있다.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 하고 공유전자쌍 2쌍, 비공유전자쌍 4쌍,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 4쌍 이런 식으로 쭉 채워가는 거지. 분자구조, 직선형, 평면구조, 맞고, 결합각 안 물어보고 극성, 무극성. 됐죠? 자, N2O2 됐고 그러면 HCn은 C는 공유결합 4번 할 거야. 왜? 루이스 전자점식 찍어놓으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4번 하고 싶어 하겠지. 질소 루이스 전자점식 찍어놓으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3번 결합하고 싶어 하겠지. 수소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돼? 그냥 H랑 탄소가 단일 결합하고 질소랑 탄소랑 삼중 결합하고 이렇게 생겨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HCn의 루이스 전자점식 이렇게 되고요. HCn의 하이아나수소의 구조식은 이렇게 생겨 먹고 네, 이렇게 생겨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옥텟규칙 만족 해요. 옥텟규칙 만족하는 거 모르겠고 알겠고 이거는 해보면 된다고. 탄소 주변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거 그냥 세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공유전자쌍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네 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 한 쌍, 중심 비공유전자쌍 없음. 분자구조 직선형, 평면 구조 여부 직선이니까 당연히 평면 구조. 오케이? 왜 직선형인지 모르겠나? 요거랑 요거랑 서로 제일 멀려면 직선이어야겠지? 비공유전자쌍 세 군데 중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요거는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그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좀 만족하도록 그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 데다 찍는다고 틀리게 하진 않을 거야 대부분. 근데 원래는 요거랑 제일 멀게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깎을지 안 깎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멀리 찍어야 된다, 전자쌍 반발의 원리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 평면 구조 여부 맞죠? 얘 직선이니까 평면 구조. 평면상에 표시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극성 여부는 이건 극성입니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애들 중에서 그 중심 원자 근처로 붙어 있는 애들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극성이지. 그러니까 극성이라고 하는 게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애들인데 CH4 이런 애들은 네 방향으로 다 똑같은 만큼의 치우침이 돼서 최종적으로 안 치우치는 애 개념이 되는 거고, 네 방향이 다 똑같이 땡기니까 실제로는 합력이 0 이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질소고 여기가 수소니까 아예 서로 달라. 그러니까 얘는 합이 0이고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에 따라서 있으면 무조건 극성이고 없으면 대부분 무극성이야. 대신 중심 원자 주변으로 붙어있는 물질이 서로 다를 경우엔 극성으로 가주면 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간단하게 따지는 방법은. 근데 이거 간단하게 아니고 원래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쌍극장 모멘트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 HCN까지는 됐고, 자 이제부터 CH3OH, CH3COOH 요거 해봅시다. 얘들은 좀 네, 복잡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번 단원에서 이런 걸 그릴 수 있다가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CH3,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탄소를 갖다 놓고, 그러면 이 CH3라고 하는 애는 이런 식의 전자 점식의 형태로 되어 있을 거면서 탄소는 그럼 여기에 하나 남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CH3C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C를 데려다 놓고 이 사이에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될 거예요. CH3OH부터 할 거구나. 그럼 얘는 여기다 탄소 대신 산소 갖다 놓으면 되지. 그리고 산소 루이스 전자 점식은 이렇게 비공유수 전자쌍 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해서 수소. 수소를 여기다 해도 됩니다만, 쭉 상관없습니다. 수소 여기다가 하는 게 더 보편적으로 많이 그리는 거긴 합니다만, 좀 그렇고요. 그럼 얘 이제 구조식을 그리면, 근데 구조식은 좀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사실 이거 구조식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요. 저도 앞으로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그리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 얘가 지금 이제 메탄올이란 물질인데 메탄올의 구조식은 이렇게 그립니다만, 근데 우린 지금 당장 구조에 익숙해지는 게 목적이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구분형으로 가는 게 맞을 거라서 이렇게 그리는 걸로 볼 거고. 자, 이거 이제 하나씩 가보면 옥텟 규칙 만족하냐? 만족할 겁니다. 여기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8개. 이 산소도 이렇게 해서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옥텟 규칙 다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네요. 비공유전자쌍은 하나, 두 쌍이겠죠. 그리고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은 뭐냐? 0입니다. 왜냐면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에서의 중심원자는 항상 탄소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에서의 중심원자는 항상 탄소야, 항상. 우리가 탄소 화합물을 대부분 이제 유기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이라고 하고 유기화합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화학에서 탄소는 그 골격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뼈다리를 이루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탄소를 중심원자로 봐줍니다. 탄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중심원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우지 말라고 제가 짝대기를 해놓긴 했는데 생각은 해봅시다 한번. 얘가 이 전체 분자 구조는 우린 따질 수 없긴 한데 나눠서는 좀 따져볼게.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요 탄소를 기준으로 여기의 분자 구조를 따져보면
요 탄소한테 결합된 거 얘 빼고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무슨 형태 띠겠어요? 정사면체. 네, 일단 기본은 정사면체일 겁니다만 얘는 정사면체는 아닐 거고 사면체일 거예요. 얘는 왜 정사면체는 아닐 거냐면 여긴 수소인데 여긴 산소니까. 그래서 진짜 정사면체가 될 수는 없을 거고 얘는 사면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산소를 기반으로 여기는 산소한테 직접 결합한 게 아닌 게 얘네 셋이니까 이거 세 개 가려놓고 가면 얘 무슨 형? 구분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어. 이거는 왜 따져봤냐면요. 그래서 얘 전체 분자 구조가 뭔데? 이건 얘기를 못해. 근데 적어도 우린 방금 따져보니까 평면 구조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겠지. 왜? 이거 가려놓고 본 얘만 해도 이미 사면체인데 입체도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결합각은 얘가 사면체지. 몰라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이쪽의 결합각은 약 109.5도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결합각은 실제로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HCO.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HCO 여기 결합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각을 물어봤을 때 얘는 109.5도다라고 하면 틀려요. 얘는 사면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으로는 109.5도긴 하잖아. 그래서 저렇게 해놓으면 근데 틀려. 근데 어떻게 해놓으면 맞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여기 결합각은 사면체니까 109.5도 근처 값이긴 할 거야. 단 109.5도는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 109.5도 이렇게 글로 적을 땐 이렇게 표현하고요. 수식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겠죠. 근데 거기 지금 보면 칸을 세로로 나눠놨잖아. 왼쪽 결합각은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결합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 결합각은 산소를 중심으로 한 결합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약 104.5도겠죠. 왜? 산소 중심으로는 구분형이니까. 구분형의 결합각은 104.5도. 근데 얘는 정확하게 104.5도는 아닐 거라서 약 104.5도. 이거 되게 중요해. 물어봐요 실제로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극성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겨 먹으면 좀 뭐 어떻게 생겼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뭐 여기 중심원자 기준으로 여기 다른 거 결합했으니까 그냥 극성 이렇게 가져가도 돼. 우리 아까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중심원자 기준으로 양쪽이 결합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르면 극성이었잖아. 여기서 탄소를 기준으로 여기 수소인데 여기 산소니까 이거 극성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없어. 몇 분이냐? 다음에 이제 CH3COH는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냐?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비문제상을 안 찍었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저렇게 생겨 먹었을 거란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니들이 알아내는 거야. 알아낼 수 있어요. 저거 알아낼 수 있으라고 배운 거야. 이거 지금 앞에 게 다. 없으면 일단 몇 가지는 좀 외워주면 비슷한 다른 거에 적용시키는 데는 그땐 이제 적용시키면 찾을 수 있겠지. 얘는 구조식을 적을 때는 보통 그냥 얘도 구조식이 여기 단일 결합, 여기 단일 결합, 여기 단일 결합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냥 이렇게도 많이 그려요. 저도 이렇게 그릴 거고. 근데 쟤도 저렇게 그렸으니까 얘는
이렇게 좀 표시해 줍시다. 요게 구조식만 보고 우리가 특징을 좀 파악하기 좋은 형태의 그림이니까 이런 형태로 CH3COH의 구조식은 일단 그려줍시다. 제일 정확한 그림 맞습니다. 이게. 오케이?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 어차피 탄소 4번 결합, 산소 2번 결합, 수소 1번 결합을 맞추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쟤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가보면 옥텟 규칙 만족할 거고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중심원자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여기서도 중심원자는 탄소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분자구조 짝대기 되어 있죠. 안 물어볼 거고. 근데 이것도 우리 지금 분석만 해봅시다. 요 탄소를 기준으로 한 여기의 분자구조는 사면체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 탄소를 기준으로 한 얘 분자구조는 평면 삼각형이겠죠? 그렇잖아.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세 개의 전자쌍, 세 방향의 전자쌍인 거잖아. 하나가 이중결합이긴 해도. 네, 삼각뿔은 아닙니다. 삼각뿔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빨간색으로 여기는 구분형이겠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근데 아무튼 분자구조는 안 물어볼 거고, 평면구조 여부는 삼면체 섞여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이미 평면이 아니겠죠. 그래서 평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각, 사실 이거 2칸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3칸이어야 돼.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한 결합각과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한 결합각과 여기 산소에서의 결합각 3가지를 적어야 돼서 얘는 원래 3칸이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나눴습니다. 한 칸 더 나눠 놓을 거예요,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약 109.5도와 여기는 그쵸, 약 120도, 그리고 여기는 약 104.5도입니다. 극성 여부는 생겨먹은 것부터가 너무 극성처럼 생겼으니까 극성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게, 다른 건 그냥 약으로 끝났으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던 요 평면삼각형 부분, 여기선 우리가 실제로 CC5와 CC 그러니까 요 이중결합이 껴있는 여기 각도 있잖아요. 요거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요 각도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가 120도보다 큰지 작은지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떨 것 같아? 알파는 120도보다 크고 베타는 120도보다 작아요. 이유는? 예, 얘가 이중결합이라서. 이중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반발력이 더 클 거거든. 그래서 얘가 나머지 다른 두 공유 전자쌍을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질 거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지는 형태를 갖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지. 여기는 여기랑 같겠죠. 네, 뭐 사실 무조건 같다 이건 아닌데 거기도 이제 120보다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고 특히나 요즘에는 잘 안 물어봐요. 이게 옛날엔 진짜 많이 물어보던 건데 요즘엔 요렇게까지는 잘 안 물어봐도 적어도 대충 약 얼마 요 정도는 좀 물어보는 편이니까 아셔야 되긴 하고. 그러니까 결국 니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구조 잘 외우고 있고 어떻게 생겨먹으면 어떤 구조가 나타나는지 잘 외우고 있고 그리고 구조일 때 그 구조일 때 결합각이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큰 물질이 나와도 이걸 구획별로 나눴을 때 무슨 구조, 무슨 구조, 무슨 구조 이렇게 나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양 몇 도다 이런 거를. 이 CH3COH는 분석해보면 삼연체 평면삼각형 구분형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라고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요 유기화합물 중에서 다룰 것들은 조금 더 몇 가지 정도는 더 다뤄볼 건데 너네들이 오늘 다룬 물질과 다음 주 내가 문제 낼 물질은 다를 거예요. 근데 달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지난주에 이 물질 설명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요. 원래 그 다른 물질을 알아내려고 배우는 게 지금 단원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보는 물질을 루이스 전자점식 찍은 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고 그걸 분석해서 이 성질이 뭘지를 찾아내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너희들이 진짜 화학에서 처음 보는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덕목을 기르기 위해서 있는 단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난 다음 주에 처음 보는 물질을 던져줄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분석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크게 벗어나게 하진 않을 거고 이것만 잘 공부해도 할 수 있는 물질들 위주로 될 거고 실제로 너네 학기 시험 문제에서도 요거에서 크게 벗어나는 물질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미. 포도당은 그냥 포도당 구조 자체를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못 그려요. C6H12O6인데다가 걔는 이제 좀 특이하거든. 그리고 포도당은 원래 또 되게 복잡해요. 육각형이기도 하고 그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좀 복잡하니까 걔는 이제 생명에서 다루는 물질이고 화학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그 다음 이제 SiO2로 가볼 건데 SiO2란다. SO2로 가볼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이산화황이잖아. 야, 이거 어떻게 되죠? 직선이요? 직선이 안 돼요. 비공유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SO2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먹으면 돼? 네, 일단 구분형? 그러면 어떤 구분형으로 해야 될까요? 자율구분형 좋죠. 자율구분형 좋은데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황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이렇게 될 거고 산소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그냥 이걸 결합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다뤘던 아황산이란 물질은 그냥 황과 산소가 가장 기본적으로 결합했을 때 제일 이루기 쉬운 형태인 이 형태가 아황산입니다. 요게 딱 깔끔하게 둘이 이중결합하고 서로 옥텟 규칙 만족하고 되게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근데 SO2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냐면 자, 요걸 일단 이렇게 다시 떼어놔 볼게. 여기다 공유전자상 한 쌍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는 아래 이렇게 해놓고 공유전자상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옥텟 규칙이 만족돼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근데 산소들이 지금 옥텟 규칙이 만족이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산소끼리 붙어요. 그쵸? 산소끼리 붙는 것도 방법이긴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겨 먹으면 되겠지.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안 생겨 먹었고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비공유전상 하나 더 가져다가 찢어서 얘네들이랑 공유를 한 번씩 더 하거든.
자, 근데 이 산소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텟 규칙 만족했죠? 이 산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했죠? 근데 황은? 황 지금 전자 몇 개죠? 10개. 가능한 건가요? 아니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그렇죠. 가능하죠. 이게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황은 몇 주기 원소야? 어? 네. 3주기 원소죠. 자, 3주기 원소라고 하는 건 뭐야? 주양자 수가 3인 껍질에 전자, 최외각 전자,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주양자 수가 3인 껍질엔 3s 오비탈과 3p 오비탈의 끝이 아니라 뭐도 있다. 3d 오비탈이 있다. 그래서 얘는 전자를 요거 다 채우는 8개 그 이상으로 가져도 문제가 없다. 이게 확장된 옥텟 규칙인 거지. 그래서 요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근히 단계별임. 윗줄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윗줄 말고 아랫줄에 이제 CO2부터 HCN까지는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 부분. 근데 CH3OH나 CH3COOH는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 사실 제가 한번 그려주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 생각으로 못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고요. 근데 이제 SO2 얘는 아예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는 안 된다고.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확장된 옥텟 규칙은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3주기 원소는 8개 넘게 가져도 됨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개까지 돼요? 18개까지 되겠죠. 물론 다 채우는 경우는 없겠지만. 오케이? 이게 이제 확장된 옥텟 규칙이고, 우린 이 확장된 옥텟 규칙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얘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해요. 하는 겁니다. 확장된 옥텟 규칙을 만족하든 뭐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넷 쌍이 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 되는 거고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 맞고요. 평면 구조 맞겠죠? 구분형이니까. 그리고 결합각은 얘는 구분형이지만 결합각이 약 120도입니다. 왜? 비공유상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애는 비공유전자쌍이 2개인 상태의 구분형이기 때문에 104.5도인 거고, 얘는 비공유전자쌍 하나인 상태의 그거잖아. 그러면 이거 반발 원리 해보면 얘랑 반발한단 말이야. 그럼 저거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해보면 평면 삼각형에서 팔 하나 잘라낸 느낌인 거지. 그래서 120도 근처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약 120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성. 중심원자 비공유상 있으니까 뭐 극성. 자, 그 다음. 그럼 이번에 NH4 플러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H 딱 나눠갖고 응. 하나 이거야죠. 어떤 걸 잃어? N이 5개니까 어. 하나 이거요. 오. 아닙니다, 근데. NH4 플러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맞거든? 네 말대로 하면 전자수가 정확하게 맞아질 거고, 그럼 딱 좋겠죠. 딱 NH4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NH4 플러스는 NH3와 H 플러스가 결합한 거예요. 이건 어떤 식의 결합이 되냐? 자, NH3를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H 플러스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H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H 플러스니까 없다는 얘기야. H 플러스니까. H 플러스 H 양이온이 산 이온이라고 하는 애는 전자 하나 버린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전자가 아예 없는 거기도 하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데, 근데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아예 전자가 2개 필요하죠. 근데 질소한테는 지금 뭐가 있어? 그게 아예 남는 전자가 있어요. 아예 한 쌍이 통째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어떤 결합이 형성되냐? 이 전자쌍을 통째로 공유해주면서 일어나는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이런 결합이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공유결합을 우리는 배위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배위결합을 하게 되면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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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온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원자단 이온을 이뤘을 때 이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대가로 요 가우스 기호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하량을 적어주는 겁니다. 요게 NH4 플러스의 루이스 전자점식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NH4 플러스의 루이스 전자점식이고, 얘는 이제 뭐 따져보면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4쌍. 배위결합도 공유결합의 일종입니다. 그냥 공유결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공유전자쌍 4쌍, 비공유전자쌍 없음, 중심 비공유전자쌍 없음. 분자구조? 얘는 무슨 형? 삼연체형. 정삼연체 아닌가요? 정삼연체라고 보긴 좀 그런 게 배위결합이랑 일반 공유결합이랑 진짜 완전 똑같진 또 않아가지고 그냥 삼연체라고 대충 해줘도 되고, 사실 이거는 삼연체인지 정삼연체인지 그런 거 구분까지 시키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생각만 해두고 지나가. 삼연체거나 정삼연체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만 해두고 지나가시고, 그리고 평면구조는 당연히 아니고 삼연체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결합각은 약 109.5도일 거고 극성입니다. 얘는 중심원자의 비공유쌍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극성이야. 이미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가 무슨 수로 무극성입니까? 이미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에요. 이온은 무조건 극성입니다. 이온 자체가 극을 띠고 있는 거라서. 오케이? 네. 그래서 H3O 플러스도 똑같아. 얘도 이제 배위결합을 한 형태로 산소 H, H 이렇게 되어 있던 물에다가 H 플러스 하나 배위결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NH3O 플러스 요것도 이제 배위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온이 되는 거고요. 구조식은 뭐 사실 얘도 구조식은 그냥 이거 짝대기 그냥 해주는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공유전자쌍 3쌍, 비공유전자쌍 1쌍, 중심원자 비공유전자쌍 1쌍. 분자 구조 이건 뭐겠어? 삼각뿔이겠죠. 평면구조? 아니에요. 삼각뿔이니까. 결합각은 약 107도겠고 극성 여부는 극성입니다. 이미 무조건 뭐 저거 전화 띄고 있으니까 그냥 극성 해서 배위결합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겠죠? 네, 남은 시간 동안 딱 하고 끝낼 거 남아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면 뭐가 끝난 거냐면 3단원이 끝났어요. 근데 오늘 4단원을 들어갈 건 아니고 3단원에 좀 정리를 우리가 같이 해보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갖고 그것만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겁니다. 4단원을 오늘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거는 계속 추가하거나 변형하거나, 아마 추가를 하면 우리가 시험 시간이 계속 너무 길어지니까 추가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앞에 이온 결합까지는 칸은 채우지 마시고 애초에 내가 시험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건데 그 표만 채우세요. 표만. 공유 결합부터는 다 채우고 내용까지.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 시험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뭘 못한단 말이야 계속.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적어봤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이쪽은 뭐 내용을 좀 안 적어도 되니까 공유 결합은 내용을 좀 다 적어보고 그런 느낌으로 갈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상태 변화 그냥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미 이거는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좀 차분히 아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지에 넣어 놓을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할 건데 자,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건 고체. 참고로 이건 어떤 의미로 이미 다음 단원에 들어가 있는 거기는 해요. 4단원 시작에 상평형이라고 해서 요 상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자. 일단 고체가 액체가 돼요. 상태 변화의 이름이 뭡니까? 용융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지. 근데 용융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요 단원에서 쓰는 표현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고요. 그쵸? 융해가 정식 표현이죠. 융해. 그러면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응고라고 합니다. 그쵸?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화.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건 승화. 같은 이름을 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때 나오는 상변화의 명칭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뭐 기억하고 있으면 좋지만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외우시는 거랑 또 지금 빨간색으로 적은 것과 노란색으로 적은 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빨간색은 다 발열이에요. 노란색은 다 흡열이고요. 자,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가 제일 자유로워? 기체가 제일 자유롭지? 뭐가 제일 안 자유로워? 고체요.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더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 방향으로 갈수록 에너지를 필요로 해. 즉 흡열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제일 자유로운 기체가 제일 안 자유로운 고체, 기체에서 고체 방향으로 가면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발열. 그쵸? 이거랑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남은 시간상 디테일한 설명은 불가능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적어놓고 현상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오는 걸로 할 건데 뭐가 있냐면 끓는 점 순서를 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나열을 쭉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이미 배워본 화학결합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공유결합이 제일 세요. 그래서 그 공유결합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 공유결정들이 가장 끓는 점이 높아요. 그 다음으로 강한 게 금속결합입니다. 그래서 금속결합이 그 다음이 되겠고요. 마지막이 일단 이온결합이 되거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배운 화학 반응, 화학 결합들이 공유결합이 제일 세고 그 다음 금속결합, 그 다음 이온결합이구나 라는 정도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는 화학결합인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 얘네들은 어떤 물질을 이룬 입자들끼리 전부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은 공유결정, 금속결합물질, 이온결합물질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물질을 이룬 입자와 입자 사이에가 화학결합이 아닌 다른 힘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린 분자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입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사이가 화결합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입자와 이 입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인식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분자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분자한테는 분자 간의 힘이라고 하는 별도의 힘이 따로 존재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그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건 일단 앞에 언급한 이런 화학결합들에 비해서는 무조건 약합니다. 한참 약해요. 그래서 끓는 점이 한참 낮아요. 지들을 묶어두는 힘이 약하다는 건 그걸 깨기가 쉽단 얘기잖아. 깨기가 쉽단 얘기가 끓는 점이 낮단 얘기고. 근데 그 중에서 그 분자들 중에선 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강하고요. 무극성 분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나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힘이 더 약해. 그래서 요걸 일단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가 끓는 점 순서가 그냥 얘가 제일 높고 절로 갈수록 제일 낮다라고 기본적으로 두되,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게,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관여하는 게 분자량이에요.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왜 분자량이 끓는 점과 비례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건 화투 내용입니다, 원래. 근데 그래서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하려면 화투 내용을 데려와야 되는데, 화원에서 버젓이 물어봐요. 분자량이 높은 애가 끓는 점이 더 높다는 사실을 버젓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긴 알아야 돼. 그냥 현상으로 그냥 외워주면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해볼 거고요. 이거는 참고로 어떠냐면, 분자량이 엄청 큰 무극성 분자는 분자량이 엄청 작은 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분자량이랑 같이 파악을 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3단원에서 할 얘기는 진짜 끝입니다. 네? 네, 3단원은 이렇게 별 게 없어요. 단지 이제 계속 요 프린트만 변형해 가면서 하면 되니까. 고생들 하셨고,